여러분 안녕하세요.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을 쓰는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환율이라는 변수로 글로벌 경제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것도 미중 무역 전쟁을 근간으로요. 그래서 두 가지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강달러와 강위안, 약달러와 약위안, 이 두 가지를 변수를 가지고 네 가지의 그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강달러의 기본적인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설명드리자면, 강달러일 때는 미국 경제가 좋아질 때예요. 미국 경제가 강이고, 나머지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이죠. 이럴 경우에 글로벌 경제는 전체적으로 침체기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전체적으로 침체기인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강위안인 경우, 사실 위안화가 강한 경우가 없었어요. 1991년 미중 간에 수교하면서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편입이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중국의 공산당들은 위안화를 다른 나라 그리고 달러에 비해서 늘 저평가시키는 그러한 환율 정책을 취했어요. 중국의 위안화는 고정환율 관리 변동제잖아요. 관리 변동제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들이 이것은 중국의 위안은 약해야지 수출에 유리해 라고 했기 때문에 늘 약위안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정을 해서 강위안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왜 공산당들은 왜 강위안을 안 하느냐 하면은 수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강위안 정책으로 인해서 제3국 또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요, 들의 발전 기회를 중국이 착취한 거죠. 내지는 독점하는 그러한 패단을 갖게 됐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미국의 강달러와 강위안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시고서 저의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강달러와 강위안일 때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양호하겠죠. 양호하면서 중국 경제가 양호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이 심화될 것이다. 패권 도전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중국 경제는 1991년 이후 늘 강했어요. 늘 강했지만은 위안화가 강해진 적은 없죠. 어쨌든 간에 현재도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비해서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달러화에 대한 패권 도전은 하고 있지만은 위안화 자체를 강하게 놓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강달러일 때와 강위안일 때는 현재 강달러죠. 강달러이고 거의 초강달러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볼 수 있나?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경제가 강하다고 볼 수도 없죠. 지금의 상황은 뭐예요? 글로벌 경제가 다 약해요. 다 약한데 그나마 죄송합니다. 그나마 미국의 달러는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 강하죠. 왜? 덜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강달러, 강위안일 땐 미중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제가 약화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강위안을 놓을 가능성은 매우 약하죠. 지금
반면에 이사분면 강위안이고 약달러일 때, 강위안이고 약달러일 때, 이때는 어때요? 약달러, 미국 경제가 약화되거나 정상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꼭 미국 경제가 약해질 필요는 없어요. 다른 나라 경제보다 조금 더 발전이 덜 됐다라고 하거나 수출을 지나치게 수입을 지나치게 많이 했을 때, 수입이 많을 때, 이때도 달러가 약해져요. 왜 약해져요? 달러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수입이 많을 때 약달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의 미국 중심의 국가들의 경제가 활성화돼요.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달러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자기네 나라 경제도 좋아지는 것이죠. 반면에 강위안일 때는 어때요? 중국 경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위안화 패권 추세가 약화돼요. 오히려 약화되면서 그 중국이 패권 도전을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그래서 중국 중심의 국가들의 경제가 강화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강위안을 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긴 하지만은 가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강달러이면서 약위안. 지금의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경제가 강화되고, 이 강화된다는 건 절대적으로 강화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해진 것처럼 보인다. 왜?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다른 나라들의 경제들이 약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예요? 달러가 지나치게 많이 풀렸고, 거기에 따라서 화폐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화폐 경제 흔들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 자체가 악화됐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아주 약해졌죠. 그런데 미국은 덜 나빠졌어요. 왜? 수입을 덜 하려고 그러고 자기네 나라 에너지 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석유하고 천연자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경제는 고용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리 높이고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죠. 반면에 약위안일 때, 그럼 약위안이라는 건 뭐예요?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해요. 중국 수출을 많이 할 때예요. 많이 하면서 돈이 많이 쌓였어. 이럴 때 중국이 자신감을 갖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주 중국의 자존심이 지금 하늘을 찌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이후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패권 도전을 노고로 하죠. 패권 도전을 노고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 중심의 경제가 약화된다는 건 상대적인 약화예요. 미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더 좋아집니다. 글로벌 경제는 어때요? 미국 경제가 약할 때 글로벌 경제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다음은 중국 국가 중심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야기하는 수출 위주의 경제 유지를 계속한다 하는 것이죠. 다음번으로는 사위안, 약달러, 약위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약해질 때, 즉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가 약화되거나 제조업이 약화됐을 때, 그럴 때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국가들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국가들은 경제가 약화된다. 아직까지 중국 중심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중국 중심의 국가는 없어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중국 위안화의 패권 도전을 중국 위안화를 중심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몇몇 개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요 과정은 사실상 상대적인 미국과 비교하기 위해서 놓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약달러이고 약위안일 때 세계 경제는 활성화가 되는 거죠. 특히 늘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항상 언제요? 요 아랫부분 달러가 약할 때입니다. 달러가 약할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어떠한 경제 상황이 가냐면 요거 강달러이면서 약위안입니다. 중국은 자기네들이 자유 변동 환율제로 변환시키지 않는 한 늘 약달러를 유지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달러는 강해지느냐? 지금 세계 경제나 화폐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고 실물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다 나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실업률이 낮죠. 이런 것처럼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덜 나빠진다. 그래서 강달러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제가 글로벌 경제를 달러와 위안화의 비교를 통해서 매트릭스 분석이죠. 이것을 매트릭스 분석인데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서 세계 경제 그리고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매트릭스 구조 분석이 되게 재밌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의 이 글로벌 경제 분석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